부정표현과 인용표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부정표현은 개념 되게 쉬워요. 동작, 행위, 상태에 대해서 부정적인 진술을 하는 표현이 되겠죠. 이 부정표현을 만드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영어에서는 뭐 not를 붙이면 다 부정표현이 성립하죠. 영어의 방법은 되게 단순한데 국어에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일단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먹다라는 동사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밥을 안 먹는다. 자, 안을 집어넣어서 부정 표현을 만들 수 있겠고요. 자, 또 혹은 나는 밥을 못 먹는다. 자, 못이라고 하는 부정부사를 사용해서 부정 표현을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자, 밥을 먹지 말자. 혹은 먹지 말아라. 자, 이와 같은 방법을 쓸 수 있겠죠? 자, 이 세 번째 방법은 우리가 소위 말다 부정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보면, 이 예문을 통해 정리해보면, 부정 표현을 만드는 방법이, 자, 안을 이용하는 안부정이 있고, 자, 못을 이용하는 못부정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종류가 세 가지나요? 안부정, 못부정, 말다 부정. 자, 요걸 정리한 게 이 두 번째 표가 되겠습니다. 자, 안부정문은 밥을 안 먹는다 라고 하는 건 의지의 부정이 되겠죠. 의지의 부정. 내 의지로 먹지 않겠다는 거죠. 먹을 수 있는데 먹기 싫어. 그래서 의지 부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안부정문이 의지의 부정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자, 이런 예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버스가 도착하지 않았다. 버스가 도착하지 이 안자가 쓰여서 안부정이 쓰인 건데요. 이것은 아까 밥을 먹지 않는다 혹은 밥을 안 먹는다와 같은 의지 부정이 아니고 단순한 사실을 부정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용법을 안 부정인데 단순 부정이라고 합니다. 단순 부정, 단순 사실 부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반면에 못 부정은 난 밥을 못 먹는다고 했을 때, 뭐 예컨대 내가 치통이 있어서 혹은 감기가 들어 밥맛이 없어서 밥을 못 먹을 수 있죠. 자, 먹고 싶은데 의사나 의지는 있는데 먹을 수 있는 상황, 즉 능력이 되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를 자, 능력 부정이라고 하는 거죠. 자, 못 부정문의 용법은 능력을 부정할 때 사용한다. 사실입니다. 자, 말다 부정문은요, 이거는 특정 문장의 형태에서만 사용합니다. 아까 쌤이 예를 든 것처럼 자, 먹지 말자, 뭐뭐 하지 말자는 청유문에 해당하죠. 먹지 말아라는 자, 명령문에 해당합니다. 자, 이렇게 청유문 혹은 청유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명령문 혹은 명령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청유문과 명령문이 문장으로 사용되면 무조건 자, 말다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아니나 못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먹지 말자. 자, 안 먹자. 이런 문장이 가능합니까? 안 되죠? 자, 혹은 명령문으로 바꿔볼게요. 안 먹어라. 자, 이렇게 명령문을 쓸 수 없죠. 혹은 못 먹자? 자, 못도 마찬가지입니다. 못 먹자? 안 되죠. 자, 못 먹어라? 안 되죠. 자, 그래서 청유문과 명령문에는 아시나 안부정이나 무부정을 쓸 수가 없고 반드시 말다 부정문을 써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안부정, 못부정, 말다 부정문이 형태가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 형태가 짧은 형태가 있고 긴 형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짧은 형태는 어떻게 만들까요? 예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천하장사가 짐을 안 든다. 여러분, 짐을 안 든다? 자, 이렇게 아니라고 하는 부정부사를 사용해서 문장의 길이를 짧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이때 아니라고 하는 이 단어의 문법적 명칭이 부정부사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둬야 되겠고요. 당연히 짐을 안 든다? 자기 의지로 안 들기 때문에 의지 부정이 되겠네요. 자, 이 형태, 이 짧은 안부정을 긴 걸로 바꿔보면 형태가 이렇게 바뀝니다. 자, 밑으로 가서 예문을 볼게요. 천하장사가 짐을 들지 않는다. 자, 아니라고 하는 부정부사를 뒤로 보내서 길게 아니하다 형태로 바꿔준 거죠. 자, 이 아니하다는 부정용언입니다. 아니하다, 아니한다. 자, 이건 이제 보조동사로 쓰인 거 맞죠? 자, 보조동사 쓰인 거기 때문에 부정용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명칭을 기억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짧은 안부정은 부정부사를 사용하고 긴 안부정은 부정용언을 사용한다. 자, 이 두 개의 개념을 바꿔치기 해서 쓸 수도 있겠죠.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묻부정문에 가서 역시 형태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묻부정 역시 짧은 묻부정과 긴 묻부정이 있는데요. 용어는 똑같이 사용합니다. 천하장사가 짐을 못 든다, 못 들어, 능력이 안 돼. 자, 최근에 부상을 당해서 원래 힘이 있는 사람인데 최근에 부상으로 짐을 들지 못합니다. 능력 부정이 되겠고요. 역시 못이라고 하는 단어의 문법적 명칭은 부정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형태를 긴 걸로 바꿔보면 역시 뒤로 부정용언 못하다를 사용해서 들지 못한다와 같이 긴 형태로 바꾸어 쓸 수 있겠습니다. 자, 부정용언 못하다를 뒤로 붙여서 긴 무부정을 만든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여기 이제 주의할 대목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안부정과 못부정을 다 사용할 수 있죠. 안 먹는다? 못 먹는다. 마음대로 안이나 못을 붙일 수 있습니다. 혹은 짧은 거나 긴 거나 안 먹는다, 먹지 않는다, 못 먹는다, 먹지 못한다. 다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자, 형용사의 경우는 짧은 못부정을 쓸 수 없다. 여러분들 이거는 암기하기가 좀 애매하죠. 자, 암기할 수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객관식 선지에 이런 선지가 나왔다고 한번 상상을 봅시다. 다음 중 부정문의 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발문이 나오고 여기에 선지 1번에 자, 형용사는 짧은 못부정을 쓴다 못 쓴다. 쓸 수 있다와 같은 선지의 문장이 나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암기해서 우리가 OX를 할 수가 없죠. 자, 이거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거는요. 예문을 만들어 보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럼 형용사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컨대 이 예쁘다를 가지고 우리가 쉬운 단어를 가지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짧은 못 부정이니까 앞에 못자를 붙여야 되겠네요. 내 친구는 못 예쁘다. 이상하죠? 짧은 못 부정. 자, 그러면 긴 못 부정으로 바꿔볼까요? 자, 못 예쁘다는 X네요. 내 친구는 예쁘지 못해. 가능하네요. 자, 이런 예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기억합시다. 부정문의 용법에서 이런 식의 서술형 선지가 나올 때, 자, 이것을 암기하기보다는, 자, 형용사는 짧은 못 부정 쓴다, 못 쓴다, 만들어 보면 됩니다, 만들어. 형용사를 가지고 오고, 앞에 못을 붙여서 성립하는지를 판단해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여기 예문이 하나 추가됐네요. 운동장이 넓다의 앞에 못을 집어넣읍시다. 운동장이 못 넓다? 이상하죠? 넓다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짧은 못 부정을 쓸 수 없습니다. 다만 길게는 쓸 수 있네요. 긴 못 부정을. 자, 그 다음 뒷부분 볼게요. 말다 부정문
아까 얘기했습니다. 명령문이나 명령법, 자, 요청문이나 청유문 혹은 청유법에 말다 부정을 사용한다. 자, 이제 밑에 박스 밑에 추가 사항을 정리를 더 해보겠습니다. 자, 밑에 봅시다. 명령법이나 청유법, 즉 명령문이나 청유문의 경우에는 자, 평서법과 의무문에서와 다른 방식. 평서법과 의무문에서는 안부정과 못부정을 사용하죠. 자, 어떤 다른 방식을 쓰느냐? 자, 그것은 안부정과 못부정이 아니고 말다 부정을 사용한다. 아까 정리했던 내용이죠. 다른 방식으로 문장을 만들어서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안부정문의 경우에는 중의성이 생긴다. 여러분, 중의성이라는 게 뭡니까?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질 때 중의성이 있다고 얘기하죠. 자, 한 문장이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소통에 혼란을 주기 때문에 자, 문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중의성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정부사 안을 이용한 짧은 안부정이죠. 짧은 안부정 혹은 긴 안부정은 어떤 중의성이 생기는지 여기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그는 어제 도서관에서 책을 읽지 않았다. 안부정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않다의 부정 대상이 어제일 수 있습니다. 자, 어제 그리고 혹은 도서관일 수 있고요. 책일 수도 있고 읽다라는 동사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않다의 부정 대상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중의성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자, 밑에 봅시다. 밑에 보면 자, 그는 어제 아닌 오늘 책을 읽었다. 그죠? 어제를 부정한다면 어제가 아닌 오늘 읽었다. 이렇게 의미가 발생할 수 있겠고요. 부정 대상이 만약에 도서관이라면 자, 그는 도서관이 아닌 집에서 읽었다. 이렇게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자, 않다의 부정 대상의 세 번째 책이라고 한다면 그는 책이 아닌 신문을 읽었어. 라고 부정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읽다를 부정하는 것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는 책을 읽지 않고 책으로 집쌓기 놀이를 했어. 자, 이렇게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벌써 안부정문에서 네 가지의 중의성이 발생했네요. 자, 이걸 해소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자, 부정하려는 단어에 보조사 은과 는을 붙입니다. 자, 보조사는 명칭을 기억해 둡시다. 자, 어떻게 붙이는지 한번 예문을 볼게요. 1번. 그는 어제 도서관에서 책을 읽지 않았다. 자, 어제를 부정하고 싶다면 여기 어제 뒤에 는자를 붙이면 되겠고요. 자, 도서관을 부정하고 싶다면 도서관에서는 는자를 붙이면 되겠고요. 책을 부정하고 싶다면 책 뒤에 을 대신에 책은 읽지, 자, 책은으로 바꾸면 되겠고요. 만약에 읽지를 부정하고 싶다면 읽지 는으로 보조사 는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중의성 문장 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어제 집에 있지 않았다. 자, 안부정이 되겠네요. 자, 이때 집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자, 부정 대상이 어제 집에 있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어제는 어제인데 또 집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안부정은 중의성이 다양한 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예문으로 가볼게요. 학생들이 다 안 왔다. 자, 이 안 부정문이 쓰이고 있는데, 자, 다 안 온 건지. 자, 의미를 한번 추적해 봅시다. 자, 만약에 대상들이, 학생이 올 대상이 만약에 10명이라고 한번 상사 가정을 해봅시다. 10명 대상 중에서 다 안 왔어. 그럼 10명 전부가 안 왔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도 오지 않았다. 아무도 안 왔다. 이걸 전체 부정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자, 혹은 10명 중에서 8명은 왔는데 2명. 자, 2명은 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일부만 왔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따라서 부분 부정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이와 같이 중의성이 발생하네요. 자, 오른쪽 위에 마지막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부정문의 제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섬세한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아까 먹다 같은 단어에는 안부정, 못부정, 혹은 말다 부정, 셋 다 그냥 짧은 거든지 긴 거든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특정 안부정문, 특정 동사, 알다 같은 동사의 경우에는요, 자, 안부정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봅시다. 야, 나는 저 친구를 알지 않아. 알지 않는다. 나 저 친구 안 알아. 자, 이렇게 문장을 한번 가정해 봅시다. 진짜 어색하죠? 자, 알다 같은 동사는 안부정을 쓸 수가 없네요. 안부정을 쓸 수 없습니다. 다만, 자, 못부정으로 고쳐볼게요. 자, 난 저 친구를 알지 못해. 알지 못해. 자, 못부정은 쓸 수 있네요. 자, 알다라는 동사는 안부정을 쓸 수 없습니다. 못부정만 가능해요. 자, 이렇게 부정문의 제약이 생기는 단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네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암기해 두기 어렵죠. 예문을 통해서, 알다 같은 이런 예문을 통해서 실제로 문장을 적어 범으로써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겨내다라고 하는 동사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겨내다의 경우에는 이겨내지 않는다? 어색하네요. 안 이겨낸다? 어색합니다. 나는 그런 시련을 이겨내지 못해. 나는 그런 시련을 못 이겨내. 자, 못부정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안부정이 특정 단어에서 사용할 수 없는 안부정의 제약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둘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정표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정표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용표현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 글 속에 끌어다 쓰는 것을 가리키는 개념이죠. 너무 쉬운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용표현을 만드는 방법, 그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직접 인용의 방법과 간접 인용의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직접 인용의 방법은 말 그대로, 자, 밑에 예문을 먼저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가 내게, 큰 따옴표를 쓰고, 앞뒤로, 그 다음에 그가 내게 한 말을 그대로 똑같이 옮겨옵니다. 자, 이런 방법이죠. 일단 큰 따옴표를 사용한다. 두 번째, 라고 여기 써있죠. 자, 우리가 얘의 명칭, 문법적 명칭은 직접 인용 부사격 조사라고 합니다. 직접 인용 부사격 조사, 라고를 사용해서 직접 인용을 만든다. 라는 거죠. 자, 이것을 간접 인용으로 바꿨을 때 어떤 것들을 바꿔주면 될까요? 예문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가 내게. 자, 그 다음에 큰 따옴표를 없앴네요. 그죠? 큰 따옴표 있던 거를 없애고, 자, 난 내가 해서, 난이라고 하는 주어를 없앴습니다. 주어를 없앴습니다. 두 번째, 내가라고 하는 2인칭 대명사를 내가라고 하는 주어, 1인칭 주어로 바꾸어 썼네요. 자, 그럴 필요가 있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직접 인용에서는 너 2인칭이었지만, 그때 너 2인칭이 간접 인용에서는, 화자인 1인칭 주어가 되기 때문이죠. 자, 일단 대명사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좋아라고 하는, 여기 어미가 좋다로 바뀌었습니다. 좋다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종결 어미가 바뀌었네요. 이 종결 어미는 높임법, 즉 상대 높임법에 해체해서 아는 지 같은 어미가 쓰이게 되면 상대 높임의 해체가 되죠. 해체로 쓰였던 상대 높임법이 좋다. 자, 끝에 어미가 종결 어미가 다로 끝나게 되면 무슨 체였습니까?
상대 높임의 해라체였죠. 해라체의 어미로 바뀌었습니다. 자, 높임법의 상태가 해체에서 해라체로 바뀌었네요. 그 다음 라고가 고로 바뀌었습니다. 자, 부사격 조사가 직접 인용 부사격 조사에서 간접 인용 부사격 조사로 바뀌었네요. 자, 그리고 당연히 큰 따옴표도 없어졌음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 이제 문장에 따라서 바뀌는 종류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부사격 조사와 따옴표는 없어지는 게 기본적인 전제가 되겠고요. 그 외에 나머지 주어나 대명사나 높임법 바뀌는 것은 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문장이 쓰인 것을 보고 직접 만들어 봄을 통해서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직접을 간접 인용으로 바꿨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자, 일단 현장감이 줄어들겠죠. 직접 한 말을 없애기 때문에 현장감은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문장의 길이는 조금 짧아집니다. 아까도 보면 난 얘가 좋아. 세 단어가 있던 게 내가 좋다. 두 단어로 줄어들었죠. 자, 이렇게 원문이 요약되기 때문에 문장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간결함이 높아지겠습니다. 자, 그리고 객관적인 전달이 당연히 더 가능해지죠. 자, 이런 효과가 있고요. 자, 이제 몇 개의 예문을 통해서 직접을 간접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고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문입니다. 나는 어제 선생님께 저는 내일 어디로 가야 해요? 라고 여쭈었다. 자, 이걸 간접으로 바꿨을 때 일단 큰 따옴표가 없어지고 라고가 고로 바뀐 건 내가 기본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나머지를 어떻게 바뀝니까? 저가, 내가. 자, 1인칭. 자, 낮춤을 통해서 높임법을 쓰는 저가 1인칭 나로 바뀌었네요. 내일이라는 시간 부사가 오늘로 바뀌었습니다. 가야 해요. 해요체가 하느냐, 해라체로 바뀌었네요. 자, 이렇게 대명사가 바뀌고 시간 부사가 바뀌고 높임법의 종결 어미가 바뀌고 자, 이런 세 가지가 추가로 바뀌었고요. 기본적으로 따옴표와 인용 부사격 조사가 바뀌는 것은 기본입니다. 자, 다음 예문. 정희는 우리 오빠가 드디어 귀국했어 라고 말했다. 자, 일단 큰 따옴표 없어지고요. 라고가 고로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대명사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기로 바뀌었네요. 귀국했어가 했다로 바뀌었네요. 자, 대명사 바뀌고 자, 높임법의 종결어미 했어에 해체하고 했다. 자, 해라체로 바뀌었네요. 해체가 해라체로 바뀌었다. 자, 세 번째 예문. 그는 이것이 인생이다 라고 말했다. 자, 큰 따옴표 없어지고 라고가 고로 바뀌고 인생이다가 인생이라로 바뀌었네요. 자, 네 번째 예문. 그는 이 옷이 마음에 드니? 라고 말했다. 자, 큰 따옴표 없어지고 라고가 고로 바뀐 다음에 자, 이라고 하는 지시관형사가 그로 바뀌었네요. 자, 지시관형사가 바뀌었습니다. 지시관형사 이가 그로 바뀌었네요. 마음에 드니? 자, 해라체. 라자다니냐. 똑같은 해라체인데 드니가 드냐로 바뀌었네요. 자, 종결 어미가 바뀌었고요. 다섯 번째, 그는 책을 많이 읽어라. 큰 따옴표 없어지고 라고가 고로 바뀌고 읽어라가 읽으라고 어라가 으라로 바뀌었네요. 역시 종결 어미만 바뀌었습니다. 종결 어미 큰 따옴표 그리고 조사라고가 고로 바뀌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예문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인용 표현은 되게 단순하죠? 그러나 직접을 감정을 바꿀 때 바뀌는 부분을 좀 놓치거나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주의할 대목은 있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 마시고 정리를 잘 해보기 바랍니다. 자, 이상 부정 표현과 인용 표현, 문법 요소의 마지막 개념을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